광주멜신문 애독자와 광주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윤장현 광역시장을 만나 5.18 민주화운동 37주기를 맞는 의미와 광주정신의 실현 방안을 들어보는 귀한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시장님 반갑습니다. 네, 저희 시청까지 이렇게 찾아주셔서 반갑습니다. 벌써 5.18이 이제 발생한 지 37주년이 됐습니다. 그래서 5.18 당시 그 우대생으로 안과 주치의로서 현장을 목격을 하셨고, 그 이후로도 꾸준히 5.18과 관련된 사회 민주화 운동을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쭉 37년을 지나면서 올해 맞는 37년을 맞는 감회를 한마디로 표현하신다면? 올해는 37년 만에 광주 5월 항쟁이 새로운 어떤 역사의 지평을 갖는 것 같습니다. 두 가지 때문에 그렇죠. 한 가지는 전일빌딩에 박혀진 탄흔이 UH-1H 헬기에서 M60 기관총 사격의 탄흔으로 국립과학연구소에서 밝혀졌고, 또 이 또한 일항공여단의 203, 202 대대에서 출동한 헬기에 의해서 사격된 밝혀졌는데, 이 일이 갖는 의미는 정말 이건 할리우드 영화가 아니고 바로 37년 전 대한민국 광주에서 비무장한 시민을 향해서 국가를 지키는 군인이 헬기 총사격을 했다는 일을 통해서 다시 한번 발포 명령자, 그리고 밝혀지지 않은 진실 규명을 요구받는 그런 시기가 새롭게 발생했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정말 상식이 통하지 않은, 그리고 자꾸 역사의 왜곡과 회절을 일삼아왔던 지난 정권이 이제 새롭게 출범하는 문재인 정부를 맞아서 5.18의 진실 규명, 또 광주에서 요구해왔던 국가의 진상보고서 채택, 그리고 또 후보 시절에 약속했던 헌법 전문이란 개제, 또 당장 금년 기념식을 맞아서 니물리안 행진곡의 재창, 또 그런 한 중요한 축으로 뒤에 있었던 박승준 보훈처장 해임, 이래서 아마 37년 만에 새로운 계기를 맞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당시 이제 80년 당시를 생각해 보면 광주 시민 모두가 하나가 되는 대동세상, 우리가 말하는 대동정신을 열었다는 것을 가장 큰 가치로 내세우고 있는데요. 지금 37년이 지난 지금에도 5.18 민주화운동의 정신, 5월 정신, 광주 정신이라고 표현하는데요. 그 가치와 의미. 개인적인 뿐만 아니라 역사는 결코 지울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광주의 역사는 역시 그 흐름이 있는 것 같고요. 이런 지금 새로운 정치 상황까지를 이뤄내는 데는 정말 절제된 시민들의 촛불 주권혁명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역시 그 중심에 누가 뭐라 하더라도 광주가 그런 중심에 섰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아직도 미완의 민주주의의 완성, 그리고 정말 상식이 통하고 정의가 세워지는 그런 나라를 위해서는 5.18의 정신은 과거 완료형이 아니고 바로 현재 진행형이고, 또 우리가 살아야 될 미래를 만들어갈 새로운 동력이라는 면에서도 그러하고요. 또 한편은 국내적인 상황을 뛰어넘어서 생각한다면은 결론 5월 항쟁 정신은 늘 여러분들이 이렇게 확인해 주셨듯이 인간의 존엄성을 가장 귀히 여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인간의 존엄성이 깨지는 곳에 광주 5월은 침묵하거나 외면하지 않고 함께 해오는 일. 그래서 때로는 5월에서 민주화로, 때로는 5월에서 통일로, 또 때로는 아시아나 제3세계에 대해서 광주는 그 아픔과 어려움을 잘 알고 외면하지 않는다. 그래서 아시아 여러 재난의 현장, 또 인권의 침해 현장에 광주가 함께 하고 있고요. 또 내부적으로는 예를 들면 왜 광주에 고려인들이 그렇게 많지? 이런 일들도 보이지 않는 그런 공동체 의식들. 또 최근에 제가 민선6기 들어와서
광주광역시 전체적인 일들 중에 주민들의 참여도들이 지금 마을공동체 운동이 200여 개 있었던 것이 600여 개 정도로 이렇게 늘어났고 교육공동체하고 함께 만들어내고 그래서 광주 5월은 그 당시 10일간의 항쟁의 운동 그리고 민주화를 이루어지는 무민정부 수립, 국민의 정부 수립 이때까지 2단계라면 그 이후에는 그런 내면화된 그런 일들까지 계속 진화, 발전해가는 그런 상황으로 함께 공유하고 싶습니다. 시장님께서 생각하는 5월 정신 또 우리 대동세상, 대동정신 이걸 앞으로 미래, 이제 과거는 그만두고 미래로 나아갈 수 있는 부분을 이제 생각을 많이 해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5월 정신의 미래 또한은 앞으로 실현 방안 구체적이지는 않을지 모르겠지만 그런 방안들을 이제는 적극적으로 고민하고 어떤 걸 만들어내야 될 어떤 시점인 것 같습니다. 네, 우선 전제하고 싶은 게 진실규명은 돼야 된다. 그리고 국가 공인보고서가 나와야 되고 약속된 헌법 전문에 대한 개정 문제들은 올해 완결돼가는 일로서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총체적으로 보면은 일제에 맞섰던 식민 통치를 했던 항일 독립운동의 후손들의 삶을 보면서 우리 매우 안타까워합니다. 그들이 제대로 교육받지 못하고 사회의 어떤 구성원으로서 자리 잡지 못한 안타까움이 있는데 만약에 말이죠. 광주의 후손들이 그런 항일 독립운동의 후손들 같은 입장이 된다면은 그건 온전히 우리 기성세대, 우리들의 몫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최소한 차별받지 않고 하는 그런 일들을 만들어 줘야 될 일이 전제가 돼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요. 이런 일들을 보다 내밀어 해가는 데는 결국 올정신으로 이야기했듯이 생명 존중, 사람 중심의 일인데요. 그래서 민선 6개에서 해왔던 일 중에 대표적으로 했던 게 저희가 사회적 약자를 어떻게 안을 것이냐. 그 중에서도 한국 사회 가장 지금 문제 중에 하나인 비정규직의 문제 같은 경우들도 지금 이제 이 정부에 와서 새롭게 공사공단의 비정규직을 없애겠다 이런 지금 임기내 하겠다는 저희는 사실 바로 2년 전에 그 일을 해내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광주의 가치들을 선점해가는 일들 그래서 한국 사회가 가야 될 길들 광주가 물론 어렵습니다. 재정 자립도 43%고 복지 나가는 것은 37%로 제일 높고 어렵지만은 어려운 중에서도 살펴야 되는 것은 저희가 살펴야 된다는 거죠. 소수자, 약자, 어떤 발달 장애인의 이후의 문제, 광전의 외국인 노동자들의 어떤 배려 문제, 많은 문제들을 우리 사회가 그들의 손을 건네 잡아야 될 것을 외면하지 않고 가는 일들을 해가는 것이 어떻게 보면 한국 사회에 가야 될 새로운 길들을 만들어가는 일이라는 이런 생각을 갖고요. 아까도 잠깐 언급했습니다마는 광주 정신 그러면 이게 광주는 그때부터 고유명사가 아니고 보통명사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제가 이미 2년 전에 캄보디아의 광주 진료소를 만들고 또 금년 초에는 네팔의 광주 진료소를 만들어서 아픔과 어려움이 있는 것을 외면하지 않는 그런 도시 이런 일들도 저는 매우 소중한 어떤 상징적 의미를 갖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저는 이제 광주 정신 우리 5.18 민주화 운동 그게 이제 행사라든지 그 5월만 되면 하는 그런 어떤 반복적인 어떤 그런 프로그램에 벗어나서 뭔가 하나의 문화적인 것으로 아니면 상시적이지만 계속될 수 있는 어떤 그런 걸로 일단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그 시장님이 생각하는 뭐 사회 운동이랄지 문화 운동도 그런 하나의 축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들이 이제 거리의 문화라는 것이 광주에서는 너무 엄혹했고 엄정했기 때문에 거리나 광장의 문화는 우리는 저항의 거리였고 저항의 광장이었기 때문에 선뜻 문화의 옷을 입히는 것이 조금 두려웠던 게 사실인데 근데 근래 와서는 서로 그런 것도 조금 교감되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아시아문화전당이 개관됐지만은 조금 활성화의 한계가 있어서 저희 광주광역시에서 프린지 페스티벌을 좀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일에도
5월 제 단체들과 이렇게 이해하고 협업하는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어서 좀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그런 면에서는 지금 5월 행사위원회에서도 이걸 뭐 2개월 전에 3개월 전에 한시적으로 운영하지 말고 좀 상세로 하는 게 좋겠다, 이런 제안들도 해와서 상세로 하고 축제의 아이템을 두 가지 함께 참여해서 그 당시를 경험하고 학습함과 동시에 뭔가 발산하고 광주의 맛과 먹과 흥을 또 다시 안아서 갈 수 있는 그런 형태로의 전환들이 앞으로 금남로에서 또 5.18 민주광장에서 그런 일들이 좀 더 발전될 수 있는 그런 계기로 더욱더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특히 이제 5월 9일 대선으로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당선되면서 최근에 이제 5.18 관련된 대표적인 우리 노래인 니물란 행진곡도 재창도 하고요. 또 그 참석도 해서 뭔가 이런 메시지를 줄 것 같습니다.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 5.18 민주화 운동을 뭔가 지원하거나 뭔가 할 텐데요. 우리 광주시에서 또 시장으로서 이거 좀 이런 것은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사업적인 면보다요. 아직도 오래된 인식들이 북한군 특수부대가 왔다부터 시작해서 사실은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이렇게 폄하되고 왜곡되고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진실에 대한 규명, 실체적 진실이 아직 안 돼 있고 거기에 대한 국가의 공인조사 보고서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제주 4.3 항쟁은 나왔는데 광주는 청문회까지만 하고 그 일들은 나오지 않아서 그 일들을 저희들이 지금 이번에 요청하게 된 거고요. 그러면 저희들이 광주광역시에서 아시는 바와 같이 전일빌딩 총탄 자국이 나와서 국립과학서연구소의 탄원에 그걸 의뢰하고 아울러서 진상조사 지원단을 만들어서 5월 그 연구하는 학자들과 제 단체들과 함께 이 문제 실체적 진실을 하는 데까지 접근했지만 지방정부에서 명백한 자료와 또 수사권, 조사권에 대한 한계가 있기 때문에 최소한 이 정도 지금 실체가 나와 있습니다. 이제 국가에서 해 주셔야 됩니다 하고 저희들이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문제들이 먼저 돼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이제 개성 발전하는 의미에서는 통합병원 자리에 국립 트라우마 센터 건립과 또 옮겨진 교도소 자리에 이 5.18에 대한 민주인권센터를 만드는 일, 이런 걸 통해서 교육하고 학습하고 또 치유하는 도시로서의 어떤 정의와 평화를 향한 그런 도시로서 가는 또 거점들도 필요하다고 좀 제안하고 있습니다. 광주시가 그동안에 이제 5.18 뭐 민주화 운동하고 진실 규명하면 재단이랄지 이런 쪽에서 이제 훨씬 더 비중을 두고 일을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제 우리 시장님이 지금 실체적 진실 규명이랄지 개성 발전에 대한 이런 얘기를 하셨으니까 주체적으로 어떤 것을 굉장히 그 동력을 만들어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광주시 입장에서. 근데 그건 이거야말로 함께 그 거버넌스 모델로 함께 가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칫 잘못하면 그 당사자들의 역사적 위상과 가치가 조금 소홀히 될 수 있는 위험들도 있기 때문에 중심에 같이 함께 놓고 시는 우선 그 방향성의 설정에서 함께 공감하고 또 지원하는 일이 소홀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7주년의 이제 새로운 계기를 지금 맞고 있는 5.18 민주화 운동. 이 계기를 이용해서, 이 계기를 활용해서 우리 광주 시민들, 그리고 전국에 있는 우리 국민들에게 5.18의 진실과 앞으로 계속 발전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우리 시장님이 당부하거나 드리는 말씀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당부의 말씀과 더불어서 저는 우리 공직자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저희를 찾는 민원인 한 분 한 분들은 37년 전에 어쩌면 그 현장에서 장엄하게 싸웠거나 또 장엄하게 싸우지 못해서 부끄럽고 아파하는 시민일 수 있다는 걸 잊지 말자. 5.18의 세례를 다 받으신 분들이다. 이 생각을 갖습니다. 광주 후손들이, 우리 후손들이 광주는 고유명사이지만은
보통 명사로서 사람을 귀히 여기고 생명을 귀히 여기고 공동체 삶의 가치의 원형을 맛보았던 이 도시에서 앞으로 지향해야 될 점들은 정치적 민주화와 더불어서 어렵고 힘들고 외면받는 사람들을 소홀히 대하지 않는 그런 또 미래에 대한 새로운 가치, 그리고 지역과 또는 남과 북을 넘어서 아시아 제3세계까지도 광주가 역사 속에 우리가 해야 될 몫이 있고, 그 몫은 매우 의미롭고 자랑스럽고 성스러운 일이다. 뭐 이런 생각을 갖고 이제 5.18 이야기 그만하자가 아니라 어떤 이야기를 더 의미롭게 해갈 것이냐를 같이 생각하고 맞아야 되는 그런 37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지금까지 보면 5.18 민주화 운동이 우리 민주 인사들은 기본이지만 일부 세력들은 아직도 이게 뭐 북한군 아까 좀 얘기한 그런 얘기들 공감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적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제 만들어 가고요. 또 정신을 계승하고 우리 안에 문화로 이제 이렇게 지속적으로 갈 수 있는 부분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귀한 자리에. 네, 감사합니다.